작년 11월 중순에 양천구에 등장한 가로등형 전기차 충전기에 대해서 유튜브 최초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충전 장소의 원활한 확보와 여러모로 유용한 시설을 갖췄다는 것만으로도 칭찬할 만하지만 무엇보다도 기존에 검증된 사례 없이 지자체 최초로 과감하게 도입했던 부분이 가장 좋았습니다. 실제로 양천구는 가로등 충전기 설치로 혁신 사업을 인정받아 2021년 행정안전부 주민생활 혁신 사례 확산 지원 사업에 선정돼 혁신 챔피언 인증패를 수상했는데요. 이런 좋은 사례를 이어받아 두 번째로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겠다는 곳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수원시인데요. 양천구가 가로등 완속 충전기였다면 수원시는 가로등형 급속 충전기를 설치하겠다는 것이었죠. 개인적으로 도심 생활 밀접 인프라에는 언제 어디서나 여유있게 충전할 수 있는 완속 충전기가 더 많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가로등형 급속 충전기는 기존에 없던 사례였기에 궁금한 마음에 수원시가 약속한 날짜를 기다렸습니다. 수원시는 올해 7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8월 말까지 가로등형 급속충전기 4기 설치를 완료하고 9월 초부터 이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약속한 9월 초가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도록 현장에 수차례 방문했고 가장 최근 방문일인 12월 8일까지도 충전기는 그 어디에도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진짜 올해를 넘기면 수원시에 민원이라도 넣을 기세였는데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설치가 완료됐다는 기사를 보고 바로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과연 전국 최초로 시도한 가로등형 급속충전기는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어떠한 장단점이 있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가로등형 급속충전기는 갑오정이란 유명한 갈비집 앞인 장다리 공영 노상주차장과 메탄 4지구 노상주차장에 각 한 기씩 설치가 되었는데요. 올해 7월 보도자료 당시 총 4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2기는 설치가 안 된 것부터 좋은 인상을 주진 않네요. 보도자료 시뮬레이션 이미지에서는 차 사이즈보다 엄청 거대한 모습으로 되어 있어서 약간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면 높이는 기존 가로등과 동일하고 넓이는 가로등 2개 정도를 합친 정도였습니다. 일단 디자인적으로는 기존 전기차 충전기에선 볼 수 없었던 세련된 느낌이었고 나는 전기차 충전기다 라는 존재감을 뿜기보다는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고 깔끔한 형태로 보여집니다. 인도 쪽에서 바라봐도 하얗고 각진 기둥이 하나 있네 정도이고 통행에 전혀 방해가 되진 않습니다. 가까이 가보면 모니터 위에 얇은 LED 바가 있고 아래에 카드 리더기와 긴급 정지로 보이는 빨간 버튼이 보이는데요. 이 형태를 보는 순간 어라 이거 코스텔 충전기인데 라는 말과 함께 화면을 터치해보니 역시나 코스텔 EV 급속 충전기였습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제품 라인업을 보시면 제가 왜 단번에 알아차렸는지 아실 겁니다. 빨간 혀로 메롱하는 로보캅 같은 느낌이랄까요? 사실 흔히 볼 수 없는 코스텔 충전기도 반갑지만 개인적으로 충전 사업자가 SS 차저여서 더더욱 반갑습니다. 럭키패스를 구독하고 있으니 이곳 역시 반값으로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러고 보니 지난 영상에 나온 워시올릭 EV파크도 SS 차저였다는 걸 감안하면 요즘 S트래픽이 화끈하게 확장세를 펼치고 있는 것 같아 구독자로서 든든합니다. 충전기 스펙을 보면 400V에 125A 정적 전압을 가지고 있는 DC 콤보 1 전용 50kW급 급속 충전기로 올해 11월에 제조된 따끈한 신상이네요. 충전기 중간 부분엔 LED 디스플레이로 수정되는 것이 있는데 어떤 정보를 줄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상단을 보시면 가로등 부분에 CCTV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단 단속용보다는 방법용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저 카메라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이 충전기 운영의 성공과 실패가 갈릴 것 같다는 예상이 드는데요. 이 이야기는 조금 뒤에 하기로 하고요. 이 기기는 전기차 충전기이기도 하지만 가로등이라는 본분이 있기에 어두운 밤에 그 본연의 역할을 잘 해낼지가 궁금했는데요. 기존 가로등에 뒤지지 않는 밝기를 보여주며 기본에는 충실함을 보여줬지만 주위 다른 가로등은 차도는 물론 인도를 향한 추가 조명까지 있다 보니 약간의 아쉬움이 남긴 합니다. 자, 이제는 충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면을 터치하면 회원카드, 회원번호, 차번호, 신용카드로 4가지 인증수단이 나오는데요. 많은 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환경부 충전카드와 SS차저 멤버십 카드 모두 인증 및 충전 결제가 가능했습니다. 충전 중인 화면도 코스텔 충전기의 핵심 컬러인 오렌지색을 사용하여 깔끔하게 잘 정돈되어 있고 상단의 LED도 깜빡깜빡해 길 건너에서도 충전 중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충전 속도도 쌀쌀했던 날씨를 감안하면 30kW 후반에서 40kW 초반까지 괜찮은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가로등 충전기가 설치된 지역은 주변에 음식점이나 상가가 밀접한 곳이다 보니 100kW급의 빠른 속도보다는 여유있게 식사나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50kW급의 급속 충전기를 설치한 것이 비용적이나 효율적인 측면에서 좋은 선택이었다고 보여지는데요. 자, 이렇게 충전기도 깔끔하게 잘 설치되어 있고 충전도 잘 되니 좋은 운영 성과를 내어 타 지역으로 많이 퍼졌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끝낼 수 있지만, 그러기에는 치명적인 단점 3가지가 너무 눈에 밟혔는데요. 지금부터는 그 이야기를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설치된 2대의 충전기의 사진을 동시에 보여드릴 텐데요. 전기차를 타고 계신 분이라면 바로 첫 번째 단점을 알아차리실 수 있으실 겁니다. 바로 두 충전기의 위치가 너무 극단적인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장다리 쪽은 너무 앞쪽에, 메탄 쪽은 너무 뒤쪽에 충전기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충전기의 위치가 극단적이게 되면 앞뒤 좌우 제각각 충전구를 가진 다양한 전기차 모두를 커버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죠. 우선 충전기가 앞쪽에 치우친 장다리의 경우 제 차처럼 충전구가 앞쪽 범퍼 쪽에 있거나 우측 후측면에 있는 경우 6m나 되는 여유 있는 케이블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자, 문제는 충전구가 좌측 후면에 있는 아이오닉 5나 테슬라, 좌측 중앙에 위치한 포터나 본거 EV의 경우 케이블이 닿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제 차로 최대한 앞쪽과 인도 쪽으로 붙이고 커넥터를 들고 가봤더니 좌측 아래까지만 선이 닿습니다. 코나 EV가 소형 SUV임을 감안하면 이보다 더 큰 차량은 사실상 충전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겠죠. 이는 충전기가 후면에 치우친 메탄 쪽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진행 방향으로 차를 최대한 후면과 인도 쪽으로 붙였음에도 충전구에 연결하기엔 어림도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주차를 할 때 충전구 방향에 맞게 뒤집어서 주차를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대편 차선에서 황색 실선 2줄을 넘는 중앙선 침범을 하면서 들어와야 하거나 진행 방향에서 비상 깜빡이를 켜고 차를 180도 돌려서 주차를 해야 하는데, 그 역시도 중앙선은 무조건 침범할 수밖에 없는 왕복 2차선 도로이고 앞뒤 차량이 이미 주차되어 있는 경우 더더욱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중앙선 침범이라는 위법은 둘째치고 사고의 위험성도 클 뿐더러 통행하는 차들에게 불편을 줄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요.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기존 가로등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충전기를 설치하다 보니 기존 주차 구역과 맞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만약 그게 아니라 주차구역 가운데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었음에도 양끝에 설치해 충전 케이블 길이도 커버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명백한 판단 미스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단점은 이와 연결되어 있는데요. 바로 6m나 되는 케이블 길이로 인한 유지보수 문제입니다. 가로등 급속 충전기의 경우 케이블을 정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의 힘으로 아래쪽 거치대에 둘둘 감는 것이다 보니 여러 사람이 사용한 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축 늘어진 상태로 유지되게 됩니다. 유난히 차도 쪽과 가까운 충전기 특성상 차도 쪽으로 케이블이 늘어져 있으면 주차 시 바퀴로 밟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저번 공중전화 충전기의 경우처럼 케이블이 찢기거나 파손되는 경우가 발생해서 고압의 전기가 흐르는 충전기의 특성상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 인도 쪽으로 케이블을 올려놓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걸려 넘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 사용 후 케이블을 제대로 잘 감아 거치하는 시민의식에 전적으로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국 수많은 공공 급속 충전기를 봐왔지만 충전기 사용 후 저 무겁고 잘 말아지지도 않는 케이블을 제대로 감아놓고 가는 사람은 거의 보질 못했습니다. 오히려 커넥터를 땅바닥에 내팽개쳐 놓고 가지 않으면 다행이죠. 세 번째 단점은 제가 지난번 전봇대 충전기 편에서도 강조한 부분인데요. 가로등 급속 충전기를 위해 없던 공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주차면을 초록색으로 덧칠한 것이기에 주차 관련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메탄 공영 주차장의 경우 주차료를 부과하는 시간에 관리 요원분들이 계셔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장다리 공영의 경우 아직 주차 관리하시는 분이 없다 보니 더더욱 주차 위반이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공영 주차장의 경우 관리 요원분들이 퇴근하게 되면 문제는 불보듯 뻔한데요. 혹시나 해서 저녁 시간대에 메탄 쪽에 가봤더니 볼보 S90 한 대가 버젓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 전봇대 충전기의 경우 완속 충전기이다 보니 단속할 법규가 없지만 이곳은 공공 급속 충전기이기 때문에 내연기관 차량에 주차를 하면 밤낮을 떠나 단속 대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영상 초반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 CCTV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범죄 예방 CCTV로 쓰이게 된다면 저녁 이후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이 충전기는 단순히 수백만 원짜리 고급 가로등 역할만 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이에 대한 자세한 공지나 단속 사례가 누적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죠. 내년 1월 28일부터 시도에만 존재했던 전기차 충전 방해 단속 권한이 지자체로 확대되는데요. 남은 한 달 동안 수원시의 선택과 그 이후 영통구청의 선택과 의지에 따라 수천만 원짜리 고급 가로등이 될 것인지 아니면 접근이 편리한 전기차 급속 충전기가 될 것인지가 갈리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원시와 영통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형태로 관리를 해 나간지에 대한 영상으로 곧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